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승은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처음 수업이죠. 내용적으로는. 그쵸? 그래서 오늘 수업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준비물 잘 챙겼는지 먼저 점검하고 그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텐데 자, 이거 정치화법 교과서 잘 갖고 있죠? 오늘 교과서 가지고 수업할 거니까 교과서도 잘 펴놓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다운받으라고 학습지를 올려놨어요. 학습지 다들 확인했나요? 오늘 수업이 교과서랑 대부분은 학습지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학습지 다 다운받아서 뽑아가지고 수업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한테 학습지 다 뽑아가지고 오라고 선생님이 이제 얘기할 거거든? 그러니까 가급적 학습지를 뽑아서 놓고 그걸 필기하면서 이제 수업을 듣든지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컴퓨터 옆에라도 이렇게 작게는 아니지. 컴퓨터 옆에 꼭 띄워놓고 그러고 수업을 듣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학습지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알았죠? 지금 못 뽑은 사람은 아니면 못 띄워놓은 사람은 지금 빨리 일시정지 누르고 다시 돌아가서 그거 다운받고 뽑으십시오. 자, 시작! 네. 혼자서 생쇼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자, 다들 학습지 띄워놨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첫 시작 새로운 대단원 들어가는데 그 대단원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볼게요. 그래야지 조금 더 수월하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원, 우리 교과서를 봐도 됩니다. 교과서는 어느 페이지 피면 되냐면 자, 여기 보여요? 요 페이지 펴면 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나오는 페이지 펴면 돼요.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자, 민주주의와 헌법이란 게 큰 이름이고 대단원에 작은 소단원이 지금 3개가 나와 있어요. 자, 1단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2단원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그리고 3단원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이렇게 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이 우리 어떤 단원이라고 그랬죠? 뭐 정치와 법 중에? 여러분들이 잘 저번에 대답해 줬듯이 헌법, 법이랑 관련된 단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는 약간 정치 같고 헌법은 법 같은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라고? 아니야.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 민주주의가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자 이념이죠. 그쵸? 민주주의를 지켜야 돼. 근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헌법이란 게 있다. 헌법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열심히 잘 규정을 해서 헌법으로 땅땅땅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민주주의가 이제 침해되지 않고 잘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구체화시켜서 이제 헌법에 열심히 써놨습니다. 민주주의를 구체화시킨 게 헌법이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머리에 넣고 이번 단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단원 오늘 들어갈 건데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 여기서 소단원이 어떤 게 있나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죠? 정치 기능과 법의 이념. 우리 여기서는 어떤 걸 배울 거냐? 오늘 배울 거기도 한데요. 자, 정치란 뭐고? 정치가 우리 이제 사회에 있어서 어떤 기능,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법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법의 이념이 조금 어려운데 간단하게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법이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3가지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수업 마쳐볼 겁니다. 그 다음에 다 배울 단어는 민주주의랑 법치주의에 관련된 거예요.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민주주의가 뭔지, 그 다음에 민주주의란 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왔는지 그 중간중간의 과정을 약간 역사를 곁들여서 배워볼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번 시간에 배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똑같아. 법치주의야. 이번엔 법치주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이 약간 눈치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법으로 무슨 치죠? 다스릴 치. 법으로 다스린다라는 이 법치주의의 의미랑 이 법치주의가 어떻게 해서 법치주의가 나오게 되었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사실상 조금 중요한 파트는 이제 여기 앞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일반사회 교사로서 좀 역사보다는 앞에 거를 조금 치중해서 가르치게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 법의 이념 파트는 새롭게 이제 좀 끼워지게 된 파트라서 아마 이제 차차 점점 강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없었거든. 이건 아니고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에 대해서 대단원을 한번 소개를 마쳤고요.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열심히 이제 학습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학습지가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대단원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중단원이 나와 있고 소단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단원이 지금 이 소단원이고요. 성취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성취 기준이라는 게 이제 교육과정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학습을 통해서 이런 것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교육부가 땅땅땅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선생님 문제를 여기에 기해서 내겠죠. 여러분들 굉장한 힌트입니다. 이 성취 기준이 있어요. 성취 기준은 뭐라고 적혀있죠? 정치의 기능과 법의 이념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을 분석한다. 이제 우린 요 앞에까지만 할 겁니다. 일단 오늘은. 오케이? 좋아요. 학습 목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의 의미, 그리고 정치의 기능. 그 다음, 법의 의미, 그 다음에 법의 이념 나옵니다.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핵심 개념. 또 똑같은 얘기 한다. 정치의 의미. 정치의 의미에는 좁은 의미도 있고 넓은 의미도 있대. 정치의 기능도 있대. 법의 의미도 있고요. 또 법의 이념도 있대. 여기서 좀 자세하게 나왔어요. 3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 혼자지만 민망할지도 모르지만 한번 조용히 한번 읊조려 보세요. 3가지 뭐가 있나? 그치,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소개하다가 갑자기 넘어갔네. 자, 여기 선생님이 여러분들 메모로 쓰라고 메모 칸을 만들어줬고요. 여기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칸이고요. 밑에는 스스로 정리하는 칸이에요. 선생님이 항상 학습할 때 여기다가 뭐 구조화를 시키든 요약을 하든 뭔가 외우기 좋은 그런 뭔가 키워드 2문자를 만들어 놓든 굉장히 이런 칸이 있으면 유용하게 썼던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는 노트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써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정치의 의미, 정치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정치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정치라고 생각하면 뭔가 떠오르는 것들, 떠오르는 이미지들.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앞에 있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약간 여러분이랑 나이 차이는 조금 나지만 선생님 동생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가 생각하기에 정치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제 동생이 이과인데 그래서 정치랑 관련된 건 아주 잘 몰라요. 나이는 좀 있는데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대략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거는 약간 그 정치인들이 하는 거 있잖아. 정치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뭐 결정하고 법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가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또 2번째로 생각나는 거는 그 고등학교 때 자기 학급 회의하던 게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막 열렬하게 막 애들끼리 사안 결정하려고 싸우고 막 토론하고 그랬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난다면서 근데 그것도 정치인지 잘 모르겠긴 해. 이렇게 선생님한테 언니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어떤 거 같나요? 대답 잘한 거 같나요? 선생님 동생이?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제 동생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름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배울 내용이랑 관련해 있습니다. 정치의 의미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써져 있죠? 좁은 의미. 2번째 뭐라고 써져 있죠? 넓은 의미라고 나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뭐냐? 우리 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랑 관련된 거예요. 국가가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정치 권력을 국가가 하는 건데 정치 권력을 얻고 또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리고 또 행사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라는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그쵸? 선거 출마하는 거, 뭐 투표하는 거,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거,
국회의원이 이제 법을 만드는 거, 법을 만드는 거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국가랑 관련이 돼 있죠. 굉장히 일상적인 게 아니라 국가랑 관련돼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정치라고 보는 게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라는 관점입니다. 정치는 국가가 하는 거야 라는 관점이에요. 그다음에 넓은 의미의 정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한다고, 누가 관련됐다고 봤죠?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그쵸. 사회 집단과 관련되어 있다. 한번 예를 봅시다. 학급회의. 선생님 동생이 얘기한 거. 학급회의. 그다음에 예산을 갖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막 갈등을 하는 거야. 아, 우리는 지금 이런 뭐 음식 축제 사업에 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 줘. 이렇게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어느 하나는 우리는 지금 도로가 무너져가지고 그거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해요. 이래가지고 막 갈등하고 그거를 조정하고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하는 건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지만 어쨌든 사회 집단이랑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넓은 의미의 정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자, 반상회. 이건 선생님이 겪은 건데, 선생님이 청주에 사는데 청주 중에서 막 아파트 단지에 사는 게 아니라 주택에 산단 말이에요. 주택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사는데, 주택에 이제 담이 있잖아요. 아파트들이랑 다르게 좀 담이 있어. 담이 있는데 이제 담이 쳐져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걸어 다니면서는 저 담장 안에서 저 집에서 뭘 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악용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소각하면 일단 냄새가 고약하게 나요. 막 마늘 껍질 태우고 가끔씩은 막 플라스틱 이런 것도 태우는 냄새가 나기도 해요. 그런 거 태우면 진짜 안 되거든. 왜냐하면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진짜 하루 이틀이 아니야. 뭐 하루는 저 앞집에서 피우고 하루는 저 옆집에서 피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한번 반상회가 열렸어. 아, 우리 쓰레기 소각하는 거에서 하지 맙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끼리 막 옥신각신 싸우고 나중에는 어떻게 원만하게 합의가 또 됐어요. 이런 과정. 물론 국가가 하는 건 아니지만, 자, 여기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요 줄. 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다. 라고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나요? 사회 집단이 국가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 집단이 하는 것은 다 정치다. 사회 집단을 이해 한번 봅시다. 뭐 회사도 사회 집단이 될 수 있고, 가족도 사회 집단 될 수 있고, 또 학교도 사회 집단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학급회의도 정치다. 라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정치, 좁은 의미의 정치 한번 살펴봤고요. 학자들이 말하는 정치는 선생님이 이제 노파심에 한번 가져와 봤는데,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정치학자가 있어요, 얘들아. 근데 이 사람이 정치란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해 나가는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정의가 수능에도 나오고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정의예요. 사회적 희소 가치는 뭐 그런 게 있겠지? 뭐 돈, 부나 뭐 명예 이런 것들을 이제 권위적으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러니까 합의를 통해서 나눠주는 활동이 바로 정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뭐 외우진 못하더라도 한 번쯤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봤다. 이 정도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자, 정치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치의 기능을 한번 볼게요. 정치의 기능. 정치의 기능은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읽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한번 쭉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페이지가 13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3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거기에 나오는 정치의 기능 해서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부터 나오는데 해당한다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시간 줄게요. 여러분들 시간 부족하면 일시정지 누르고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일시정지 누르고 다 잘 읽었나요? 네, 다 잘 읽었죠?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정치의 기능 사실 좋은 말들이야. 좋은 말들인데 갈등을 조정한다.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데 이제 그거를 조정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통합을 시킨다. 계속 싸우다 보면 사회 통합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 통합을 시킨다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희소 가치를 배분합니다. 아까 나왔던 그거네요. 부, 명예, 권력 등. 자,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된다? 쌈난다. 그래서 이 소중한 이 희소 가치들을 어떤 사람에게 먼저 배분할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것 역시 정치가 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아주 뻔한 얘기죠. 좋은 얘기입니다.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좀 이런 거 좀 안 쓰면 안 되나? 너무 뻔한데. 그 다음에 법의 의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